지난 2월 5일 190개국에 개봉한 한국의 SF 영화 승리호가 28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찾아 중국 커뮤니티들의 주장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IDFM, 로튼 토마토 등 글로벌 영화 커뮤니티들의 호평과 혹평이 이어지며 특히 영화에 대한 제3국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류에 대한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가 확대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팬들에 의한 중국 비난이 궤할되고 있습니다. 승리호 영화의 배경은 2092년 세계 인구의 5%만이 거주 가능한 인류를 구원할 보금자리인 UTS 도시가 궤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 층 높이의 미래 건물들이 가득한 서울 광화문의 모습과 이순신 장군상은 익숙하면서도 매우 색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지구를 둘러싼 교도상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쌓이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각국의 청소년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궤도 밖에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호, 송중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 김태리, 깽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승리호의 기관사가 된 타이거박, 박진선규, 평생에 어떤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 유해진 씨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우주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며 어느 날 사고 우주정 안에서 대량 살상 무기 인간형 로봇인 도로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돈이 절실한 이들 선원들은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며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해외에서 승리호는 스페이스 스위퍼스 명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OTT 콘텐츠들의 통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승리호는 6일 한국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16개국에서 곧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일 기준으로는 한국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세르비아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 총 28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뉴스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의 원고를 쓰는 시점엔 순위가 다소 내려간 상황입니다. 개봉하자마자 첫 주 28개 나라에서 영화 승리호가 1위를 차지하자 중국에서는 이번엔 한국의 CG 기술을 두고 다음과 같은 폄하의 글을 올렸습니다. 승리호 영화 CG 대한민국 기술 전혀 아니더군요. 중국 흥환 그룹자본의 중국 CG 외주로 만든 것인데 한국이 300억으로 이 정도 만들었다고 분위기 잡고 있는 거라는데 어쩐지 대한민국이 이런 CG 기술력의 영화를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했네요. 그러면서 영화 종료 후 CG 제작 스텝 소개 스크롤까지 캡처해 보여주며 VFX랑 3D 전부 중국에서 해준 거 맞네요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당연하고 사실인 양 믿으면서 능청스럽게 글이 올라가자 몇몇 커뮤니티들은 이것을 바로 퍼나르며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이 글은 곧 거짓이 들통나며 세계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작 스텝 스크롤의 일부만 보여준 엉터리 정보였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은 매우 긴 장문인데 그중 일부만 보여주며 마치 승리호 영화 CG를 중국 업체가 다 해준 것인 양 뻥을 친 것입니다. 승리호 CG는 국내 베테랑인 넥스터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국내 업체 8곳이 담당했고 그중 일부 디파트먼트를 중국에 하청을 준 것이 팩트입니다. 중국이 커뮤니티 글 중에는 유랑지구라는 중국 역대 흥행 3위 SF 영화 속 CG와 승리호의 CG 분위기가 같다며 중국 CG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유랑지구의 CG는 중국의 모 VFX와 한국의 넥스트 스튜디오가 7:3 비율로 영역별 메인으로 각각 협력해 베이징 영화제에서 최우수 시각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CG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글로벌상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G의 대명사인 픽사나 드림웍스 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디즈니의 엘사 캐릭터나 어벤져스의 헐크 캐릭터 등 메인 담당자 또한 한국인입니다. 2000년대 중국의 블록버스터급 영화 대부분의 화려한 CG 작업들은 상당수가 한국 업체가 도맡아 했었기 때문에 업계에선 특별한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의 이러한 원조 타령은 단순히 일부의 주장을 넘어 그들의 방송국에서조차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역사 왜곡도 일본을 능가하는 상황입니다. 아리랑부터 김치와 독립투사까지 모두 중국이 원조이며 한국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서 중국에 속한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는 아시아 문화 하면 중국이 떠올려졌지만 제2의 한류 열풍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확산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초기 일부였지만 갈수록 노골화되며 중국의 언론은 물론 중국 정부도 암묵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2015년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광둥성 도시 하나가 한국의 전체 GDP와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만난 광둥성 대학생은 우연한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왜 소인국인 한국에 방문해야 하느냐는 답변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최근의 한류의 경제산업적인 효과 측면은 중국의 중국몽 실현에 있어서 한류를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에 이전에는 한국이 홀로 힘겹게 대응했다면 이번 승려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발은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K-드라마와 K-팝, K-무비를 통해서 이전과는 달리 뉴 미디어를 타고 더 빠르고 더욱 많은 세계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제2의 문화 아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의 앞선 방역의식과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적 지원은 한국을 알리는 데 한몫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80, 90년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국위 선양에 앞장섰다면 지금 한국은 대장금과 BTS, 기생충과 킹덤 등 문화 콘텐츠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차례 연계 끝에 어렵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한 승리호는 사실상 한국 최초의 SF 영화입니다. 300억이라는 저예산 영화지만 수준 높은 한국의 CG기술을 선보임은 물론 이전에 미국 중심 경제 대국들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영화는 달리 글로벌 영화의 한 축을 형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술과 경제권을 장악한 기존 대국들 외에 제3국의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속에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고 특히 나이지리아의 피진 언어가 영화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배우가 의적으로 활약하며 블랙팬서에 불던 반응이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피진어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정식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유의 표기법이 고안되며 그 변형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방의 적도 기니, 가나, 카메룬 등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언어로서 2011년 구글에서도 나이지리아 피진 검색을 지원했고 2017년 BBC도 나이지리아 피진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영화 제작 편수는 인도에 이어서 2위일 정도로 그 잠재 시장은 엄청나다는 전문가들의 정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 나라들과 한국과의 인연은 벼농사 기술 지원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인 우호 협력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진단키트를 지원한 한국과는 산업에 이어 문화에까지 향후 긍정적인 우호 관계를 전망케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은 인접 국가로서 수천 년간 문화산업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자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한국의 한복과 김치, 쌈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발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하고 태국기도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한국의 동요와 민요도 중국 노래라고 하는 등 이탈리아의 파스타도 중국의 국수에서 유래했다는 등 지나친 문화 왜곡 현상이 일부 누리꾼을 넘어서 중국의 기업과 방송국에서도 합세해 심각한 수위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 타임즈에 김치 만드는 공정 등을 기재하며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3억 명 이상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중국의 한국문화 절도 행위 규탄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문화를 훔치는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맹목적인 국수주의는 평화로운 국가 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 세계 패권의 열쇠다라는 식의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